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입니다.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기관장 회의에서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과 원하청 상생 방안 마련 등 구조적 과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있는 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경사노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신임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력이나 행정력을 갖고 계신데, 그리고 노동운동의 경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현 시기에 사회적 대화의 엄중함과 중요성을 아시면 네. 그런 경륜을 살려서 잘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파업의 손배 폭탄이 특효약, 자본주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평등체제를 쟁취하는 것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목표. 노동해방이라는 것은 화이트 진로를 빼앗아 국유화시키자는 것으로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서 노동자들이 해방되도록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구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정치력으로 풀 수 있겠습니까? 반노동자 그리고 거의 선동가 수준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거 풀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가 주는 엄중함을 봤을 때 그 과거의 경륜을 잘 활용하시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노동자 권리보장법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요. 하청 노동자 권리보장법을 대놓고 반대하시는 것 같은 인터뷰를 하셨어요. 중재가 되겠습니까? 그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도 사회적 대화를 하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주체들이 참여할 것이고, 그 수장의 역할은 그런 것들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예. 장관께서는 그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법에 대해서? 노란봉투법이죠. 노조법 2조 3조 죄송합니다. 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상의 평등권과 민법, 형법, 그다음에 노상계 전반에 걸친 문제로서 그냥 하나 두 개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정해야 된다는 거 이거 입법 취지 같은 건 이해하시는 거죠? 입법 취지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이것을 대우조선 해양 사태에서 이중구조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법제도가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중구조를 해서야 된다. 이런 것들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네. 저는 그 노조법 2조, 3조, 4조 뭐 이런 것들 몇 개를 건드려서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생각에 김문수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께서는 제대로 역할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더 갈등 속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장관께서 중심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PPT 한번 봐주십시오. 노조 활동 하실 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좋은 활동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옳은 말씀만 하신 것 같은데 대우조선 해양 파업 중에 7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장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하라고 지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관계장관 회의 직후에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정부는 노사 자유를 우선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다룰 것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노조하실 때 보니까 누구보다 공권력 투입을 앞서서 반대하신 분이 장관님이십니다. 근데 대화 타협이 먼저 나는 분이 그 일생의 소신이 이렇게 바뀐 것은 대통령의 지시 그리고 눈치 보기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노사관계는 법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건 제 소신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맥락에서 공권력, 정부의 개입 이것은 자제해야 된다는 것인데 모든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불법인 경우에 그렇고 이번 경우에 그 생명과 여러 가지 위협 그 정말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예견되었기 때문에 장관님, 예. 불법이라는 것이 하청 노동자가 지금 네. 이런 파업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십니까? 그 당시 그 파업이 불법인가 아닌가는 기본적으로 하청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런 불법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불법인가 아닌가는 법원에서 존경하는 전현기 의원님께도 아시겠지만 네. 주체, 목적, 방법 이런 게 다 맞아야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이번의 경우에
그 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크를 위력으로 점거했다. 이 부분이 위법행위라는 것이죠. 예. 저는 정확해서 소신이 바뀐 거라고 밖에 안 보이는데요. 하청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는 하청이기 때문에 파업할 권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사람이 노동을 하면서 도저히 내가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나 이렇게 일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는 하청 노동자이기 때문에 불법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방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내용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거 아닙니까?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이게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할 일인가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 기억하시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장관이셨는데 장관님께서는 노사정이 한국노총 대표로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박근혜 정부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추진했는데 이기권 장관도 경영계 논리 그대로 대변했어요. 근데 장관께서는 지금 그 노총에 계실 때랑 장관에 계실 때랑 이 말씀하시는 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를 수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그게 끝입니까?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철도 노조 파업도 아실 겁니다. 그것도 철도 노조 파업도 불법이었는데 지금 대우조선해양 파업이랑 똑같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철도 노조 파업이요? 네. 같은 방식이었다고 보는데요. 언제 파업을 말씀하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청이 파업하면은 불법이고 원청이 파업하면 불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자체가 잘못됐고. 예. 하셨던 이야기를 제가 쭉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소신을 지금도 보여주셨으면 좀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존경하는 전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하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불법이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고, 다만 존경하는 전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이분들이 법을 지키면서 생존권 문제라든가 절박한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찾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 찾는 방법으로서 이게 여러 가지 헌법부터 시작해서 걸리는 게 많은데 이걸 고치는 방법이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을 출입할 때 불법이라고 낙인 찍고 들어갔잖아요. 이미 법원 판단 안 나왔다면서 또 어떻게 낙인 찍고 아니, 불법 파업이 아니고요. 불법 행위요. 거기에 점거한